안녕하세요. 관광개발학과 졸업작품을 발표하게 된 영어영문학과 21학번 김다희입니다. 제가 준비한 상품은 아일랜드를 12일 일주하는 일주여행 패키지 상품입니다. 목차는 제가 이 상품을 기획한 의도와 여행 타겟을 보고 장소 및 세부 일정, 그리고 어떻게 제휴를 맺고 홍보할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의도입니다. MZ들을 겨냥한 국내 여행은 상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이 되는 게 비슷해 상대적으로 지겨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여행의 수요를 고려하여 일주 패키지 상품을 제작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제작해 보았습니다. 40대에서 50대 중년 부부를 타깃으로 상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주변 국가들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 경관과 유명 영화 촬영지를 바탕으로 이색적인 경험이 가능하고 많은 40대에서 50대가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인 아일랜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인기 여행지들인 동남아, 일본, 중국 등의 가까운 나라들이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거리 노선의 인기로 인해 장거리 노선이 주춤했는데 다시 장거리 여행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안정화된 점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슬란드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여행지가 소개되면서 시청자들의 여행 욕구를 자극한 것도 장거리 여행 예약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늘을 깊고 여유 있게 돌아보는 일주 여행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대도시부터 소도시까지 색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1개국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개국 일주 패키지는 대도시부터 소도시까지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여행하면서 역사와 문화, 음식, 자연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지 않는 만큼 이동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이 쉽지 않은데 일주 상품을 통해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따라서 제임스 조이스, 예이츠 등 문문호의 발자취를 쫓을 수 있는 여정과 하이킹, 그리고 드라이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자연을 즐기고 예술가들의 감성이 묻어나오는 거리와 아이리시 펍 문화까지 아일랜드를 200% 즐길 수 있는 일주 코스 상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장소 및 세부 일정입니다. 1일차에는 인천공항에 집결해서 더블린 도착 후 휴식을 취합니다. 본격적으로 2일차에는 가이드 미팅하여 시내로 이동 후 성 패트릭 대성당 내부 투어를 진행합니다. 3일차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한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과 관련된 장소 보고 투어를 합니다. 1802년에서 1913년 사이에 지어진 조지한 건물인 세인트 조지 교회 보고 투어 진행 후 북아일랜드에 있는 벨파스트로 이동합니다. 아일랜드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 독립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분단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벨파스트는 오랜 식민지의 역사와 내전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벨파스트를 대표하고 있는 벨파스트 시청사 투어를 합니다. 4일차에는 벨파스트 해안가에 있는 자이언트 코즈웨이 하이킹을 합니다.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해안가를 따라 8km 정도 이어진 4만여 개의 육각형 모양 주상절리에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천년에서 6천만 년 전, 극심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 용암이 빠르게 식으며 육각형 모양 돌로 관리를 이루는 기이한 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거인의 뚝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전설과 미신이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육각형의 주상절리 하이킹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코즈웨이 하이킹을 마친 후 다크 헤지스 산책을 합니다. 다크 헤지스는 18세기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부호가 대저택에 진입로를 꾸며놓은 가로수길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너도 밤나무들이 울창하게 늘어서 멋진 풍경을 만들어 마법의 숲길이라고도 불립니다. 미국에서 방영된 판타지 드라마 왕좌의 게임과 트랜스포머 마지막 기사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5일차에는 아일랜드 민족 시인이자 극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무덤이 있는 그린 클리프 교회를 봅니다. 슬라이고에 있는 작은 마을 그린 클리프 교회에는 예이츠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평범한 무덤에는 그의 대표작인 하늘의 용단이라는 시가 새겨져 있어 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인 골웨이로 이동합니다. 골웨이에 도착 후 광장과 골목길 투어를 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6일차에는 모허 절벽을 따라 하이킹을 합니다. 신의 걸작이라고도 불리는 모허 절벽은 아일랜드 서쪽 대륙이 끝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이 203m, 길이 8km에 달하는 웅장한 해안 절벽으로 영화 해리포터를 포함한 많은 영화와 비디오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은 석회암지대를 볼 수 있는 지질공원 지역, 버렌 국립공원을 방문합니다. 버렌 국립공원은 세계적인 지질공원으로 약 15,000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 지역입니다. 비옥한 바위로 인해 아일랜드의 70% 이상의 식물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7일차는 아일랜드 캐리에 있는 반지 모양의 순환도로 링 오브 캐리를 드라이브 후 해안가 산책을 합니다. 링 오브 캐리는 아일랜드 카운티 캐리에 있는 매우 유명한 반지 모양의 약 170km 정도 순환도로입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자연 풍경과 소담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8일차에는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정박함 호로 이동하여 오딕 양식을 갖추고 있는 세인트 콜먼 대성당 투어를 하고 전경을 감상합니다. 그리고 킬케니 섬으로 이동하여 성 내부와 정원 산책 투어를 진행합니다. 킬케니 성은 기존 가문의 대저택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 중으로 현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9일차에는 고대 수도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글렌달록 수도원 내부 투어를 하고 어퍼, 로어, 호수 산책을 합니다. 글렌달록은 아일랜드어로 두 개의 호수가 있는 골짜기를 뜻하며 현재 30m가 넘는 원형 탑과 성 케빈의 십자가, 교회, 켈스족의 큰 십자가 등이 남아 있습니다. 11차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을 전일 탐방합니다. 해리포터에 나왔던 도서관인 트리트니 대학 롱룸 투어를 진행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를 모델로 설립한 아일랜드 최초의 대학으로 수많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대학 내에는 65m 길이의 아름다운 도서관 롱룸과 헬즈 보온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롱룸 투어 후 기네스 하우스 투어를 하고 기네스 한당과 함께 아이리시 댄스도 감상합니다. 11일차는 다시 더블린으로 이동 후 자유시간을 가지며 더블린 국제공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12일차에는 모든 투어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전략적 제휴입니다. 아무래도 장거리를 일주하는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개인이 일주 패키지를 진행하기는 불가능이라고 판단되어 큰 여행사나 항공사와 함께 진행을 해야 하고 또 다른 관광 업체들과도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행사와 항공사 그리고 현지 제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관광객을 도와줄 가이드는 한국 사람들이 쉽게 타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현지에서 거주 중인 한국 사람을 채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전략입니다.
제가 주 타겟으로 삼은 사람들은 40대, 50대, 중년 부부들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먼저, 40대, 50대 세대들은 핸드폰으로 SNS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4050 세대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것은 이커머스라고 판단했습니다. 항공사나 여행사와 협업한 상품을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이커머스 광고에 노출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직 TV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TV 광고도 활용하여 노출도를 높이고 유튜브 광고에도 활용을 합니다. 또한 4050 세대들 중 아직까지 밴드,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홍보를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